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삼성 SDS, 한국항공우주 두 종목 돌파 매수가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삼성 SDS하고 항공우주가 지금 파동상으로는 4파 조정인 것 같아요. 근데 4파 조정이 사실 좀 조정이 길어질 수가 있고 그럼 상당히 지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뭐 가지고 버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버티는 것도 방법이지만 밖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보고 있다가 척후병 정도 내보내서 돌파할 때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두 종목 주가 차트 분석, 이제 펀더멘털 보고 일목균형표 캔들 차트로 파동 현재 위치랑 이제 추세, 지속 전환 여부 진단합니다. 그리고 수급 살펴보고 매매 타점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S 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12조인데 시가총액이 12조인데 영업이익이 8천억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게 뭐 저평가돼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뭐 고평가라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배당도 2.6% 주거든요. PBR은 좀 높은 편이지만 좀 애매한 업종이긴 합니다. 업종 자체도 최근에 뭐 사실 그 뭐죠? AI 뭐 이런 것에도 언급이 되고 삼성자 붙이다 보니까 조금 다크호스인 것처럼 취급받기도 해요. 일단 종목 특성 그 정도인 것 같고요. 한국 항공우주는 우주 테마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주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테마성 종목이고 테마성 종목답게 시가총액 5조인데 영업이익은 좀 작아요. 영업이익은 2천억이라고 치면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배당도 안 좋고 PBR도 좀 높은 편이라. 근데 뭐 테마성 종목도 뭐 종목은 종목입니다. 저는 테마성 종목이라고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종목은 홀딩하는 게 좀 어렵다. 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4파 조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5파 상승은 남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입니다. 두 종목 차트 분석 연속 보시죠. S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까만색 전환선 위에 이제 주가가 있죠. 그래서 상승세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월봉상 캔들들이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횡보, 박스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승 후 횡보. 그렇죠. 지금 보면 그렇죠. 이거 일목균형표 주봉 차트인데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상승세라고 보이지만 일단 지금 고점을 두 번이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지금은 횡보라고 봐야 됩니다. 일봉상은 이제 그렇죠. 일봉상 지금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이 위에 있지만 지금 구름대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빨간색 기준선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세입니다. 일봉상으로도. 캔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부터 보면 이게 지금 바닥은 확실한 종목이에요. 바닥을 사실 쌍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월봉상. 그래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게 뭐 재차 하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 까만색이 5월선인데 5월선에서 상승하다가 지금 5월선에서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월봉상 지금 조정입니다. 그리고 주봉상도 보면 주봉을 보면 파동을 좀 헤아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파동을 헤아리면 여기서부터 1파라고 치고 이걸 2파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3파로 하면 지금 4파 조정이거든요. 4파 조정이라 한 번 더 상승할 여지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4파 조정이란 말이에요. 4파 조정은 좀 조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조정이 길어지면 이제 지루하게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고 지금 기존 패턴이랑 보면 다른 점은 있어요. 기존 패턴에서는 지금 20주선을 안 만나고
5주선이 20주선, 까만색이 5주선인데 5주선이 20주선을 안 만나고 그냥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자칫하면 이제 예, 만날 수 있는 약간 조정을 좀 길게 받을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일봉상 보면 그렇죠. 일봉상에 뭐 이거는 뭐 사실 이것만으로 이게 조정이 끝났다 말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A, B, C.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봉상 보면 이 전체가 하나의 파동이거든요. 하나의 파동이면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이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또 3파동 자체도 1, 2, 3, 4, 5 다섯 개 파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섯 번째 파동에 대한 조정이라면 끝난 것 같지만 이 전체 파동에 대한 조정이라면 조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이 약간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짧은 스팬에서 보면 사실 매수 타점은 하나 돌파했다고 봐야 돼. 이게 이제 최종적인 매수 타점은 아니고 최종적 매수 타점은 여기 17만 4천 원 돌파할 텐데 하나 돌파한 다음에 다시 밀렸는데 저점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고점에서 밀렸거든요. 밀려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 밀려가지고 5일선이 21선 아래에서 밀려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조정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저점만 높아졌지 고점은 이제 사실 이게 고점이 높아져야 상승세로 바뀌는 거거든요. 상승세로 바뀌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시점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봉상 보면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LRS가 지금 음의 영역이고 있고 RSI도 지금 데드크로스 났어요. 근데 이게 데드크로스 난 게 아마 이게 꼬리를 달아서 그런 건데 MACD 오실레이터는 음이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조정 중인데 스토캐스틱도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일단 단기 중기가 돌아섰네요. 돌아서서 양봉이 나와서 돌아섰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행보가 중요하네요. 지금 수급은 좋은 편이거든요. 수급은 이제 외국인이 사고 기관도 사는 편이니까 좋은 편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건 단순히 여기서 이제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까만색 5일선이 빨간색 21선 아래에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월요일 주초에 이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손절을 해줬다가 그렇죠.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선을 좀 잡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21선인데 121선에 또 닿으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가가 자꾸 이 어떤 한 이평선을 자꾸 재확인한다는 거는 사실 뭔가 이 이평선을 깨트릴 수도 있거든요. 깨트리게 되면 이 조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 15만 2천, 3천 원인가요? 요거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하실 분은 매수 타점은 지금은 높습니다. 높은데 그렇죠. 여기죠. 17만 3천. 지금 현재로는 17만 3천 원. 뭐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왜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가 어렵냐면 이게 지금 하나의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1, 2, 이게 3파동이거든요. 여기가 하나의 파동이다 보니까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은 좀 여기 사실 14만 원대 여기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이 전체에 대한 어, 조정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이면 이미 조정이 끝났을 텐데 전체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심하자.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 일목균형표 보니까 저 전환선 까만색이 전환선인데 전환선이 두 차례 상승한 다음에 횡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봉의 주가 자체도 이 전환선 위아래로 음, 횡보하고 있거든요. 기준선 사이로. 이게 조정 중입니다. 월봉상. 상당히 조정이 길어지고 있어요. 주봉상도 보면 까만색 전환선하고 빨간색 기준선이 이제 위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구름대까지 섞여가지고 완전한 조정세인데, 조정의 모양은 아무튼, 예, 사파 조정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일봉상도 지금 조정이네요. 일봉상도 조정이니까. 지금 조정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캔들 차트 한번 보시죠. 캔들 차트 보면은 파동을 한번 세보겠습니다. 뭐 여기를 셀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번 상승했고 두 번째 조정, 2파 조정, 3파 상승. 지금 4파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봉으로 보면. 한 번 더 상승할 여지는 있는데 지금 조정이 길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2파 조정이랑 4파 조정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파 조정이 짧아서 4파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캔들 차트 주봉에서 보면 지금 조정 중인데 거의 삼각 수렴 패턴이에요. 여기서 보면 고점 연결하면 이렇게 되고 저점을 어디서부터 연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조금 약간 더 수렴가는 과정이라 이 정도로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더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긴 하죠. 그래서 결국 삼각 수렴 패턴은 수렴하다가 이제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마련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방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제 상방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게 사파 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방으로 뚫을 확률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아래로 내려갈 가망성도 있어서 손절 라인을 잡아놔야 되는데 이게 과거의 패턴을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지난번에 2파 조정일 때 보면 이것도 삼각수렴 패턴을 보였거든요. 2파 조정 때도 이렇게 보였는데 보시면 알지만 아래로 이탈했어요. 아래로 이탈해서 다 손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요런 것이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게 나올 가망성이 있습니다. 위로 가는 척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조정을 보여서 아래로 이탈한 다음에 예, 위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반대도 생각할 수 있죠.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뚫을 생각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결국 사실 이런 때는 손을 빼고 있다가 위로 움직일 때 여기 돌파할 때 사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손을 빼고 있다가 여기 돌파할 때 사는 게 정석이긴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손을 빼고 있다가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하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들고 있다가 이 아래 라인 돌파하니까 손절해버리면 손절한 다음에 다시 반등할 때 사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은 손절 라인을 이게 이제 주식이 항상 그런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은 이 손절 라인을 지키긴 해야 돼요. 지키긴 해야 되는데 지켰다가 팔았다가 고개 돌리지 말고 보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면 다시 사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항공우주 마지막에 속임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봉상은 그렇죠. 일봉상도 지금 수렴이에요. 똑같아요. 일봉상도 수렴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갈 건데 지금 상단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럼 아래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움직임에 이제 손절하고 고개 돌리면 이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손절 라인 잘 정하고 이제 매수 타점도 잘 정해놓고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지금 LRS는 바닥권에 조정이 들어왔어요. 약간 음봉이 떨어지면서 LRS 바닥권에 음으로 내려갔고 RSI는 약간 50위에 있고 MACD 오실레이터는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조정권인데 지금 상승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근데 스토캐스틱 보니까 일단 방향은 윗방향으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정직하게 위로 가면 좋을 텐데요. 한국항공우주 외국인들이 지금 주포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서 올릴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 좋은 편인데 이틀 연속 팔았으니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좀 일봉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주봉으로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봉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손절 라인을 바짝 잡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한 번 더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봉으로 이게 상승 추세선, 이거 하락 추세선이죠. 그러니까 고점 연결선, 저점 연결선을 저항선으로 보고 하단 이탈하면 매도하고 사실 이게 다시 뒤돌아서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 노려가지고 매수 타점 또 잡아서 재진입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근데 지금 이 고점 연결선을 지금 돌파해버리면 그러면 여기 매수 타점이거든요. 여기 매수 타점에 매수해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주봉으로 대응하자. 뭐 이 정도로 해서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여기 이 속임수 차트 보실 줄 알면 이 속임수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이탈했다가 그렇죠. 지지선 아래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아래로 이탈하가 회복하면 그때 바로 사는 게 아니고 21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첫 번째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차트 분석할 때 매수 타점과 손절선 그리고 매도 신호 뭐 이런 거 제시하고 있는데 매수 타점과 손절선은 사실상 이게 과거 주가 파동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각 투자자는 자신의 이제 매수 매도 신호를 정해서 진입해야 되고 그리고 매수와 동시에 자기의 손절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매수 타점은 어떤 기술적인 지표인데 어떤 거냐면 개념은 이래요. 주가가 상승한다 치면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면서 상승하거든요. 하락은 반대로 이제 하락하면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락하는 건데 그러면 어, 올라왔던 주가가 이제 고점 만들고 저점 만든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상승한다고 하는 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승하는구나 해서 이게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돌파할 때 매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올라가다가 조정받은 다음에 재차 또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이게 또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 타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기술적인 지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매수 신호는 사실 이렇게 되면 매수 신호는 좀 늦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 고점이라는 게 또 매수 타점도 되기도 하지만 매도 타점이 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신호는 뭐냐? 그러면 저점에서 올라갈 때 5일선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매수 신호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 매수한 사람은 이 다른 사람 매수 타점에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매도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는 사실 이 저점을 통과한 순간부터 고점 돌파할 때까지 이때 사이에 매수 신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손절선도 사실 기술적인 의미입니다. 손절선이라는 건 결국 또 마찬가지로 주가의 고점과 저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상승하던 주가가 저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반등할 때 반등하고 고점 형성한 다음에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점이 어디서 멈출 건가? 이게 손절선에 관계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보통은 직전 고점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여기 이탈해버리면 상승 파동이 아니니까. 근데 이건 이론적인 거고 실전은 어떻게 되냐면 실전은 엘리어트 파동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기존 기존 저점까지 이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반등합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이렇게 반등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해버리면 여기서 반등해버리기 때문에 여기 대응을 못하는 거죠. 손실만 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선이 주가가 강할 때는 손절선이 저점을 이탈한 걸 손절선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절선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상승하던 주가가 저점 받고 다시 상승한 다음에 재차 이제 하락하겠죠. 하락할 때 고점을 이탈하면 손절선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주가가 저점을 이탈할 때 손절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기술적임의 손절선이고, 보셨다시피 손절선 이탈한 다음에 급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손절선이 뭐 어떤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매도 신호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도 신호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매수 타점하고 매수 신호, 그다음에 손절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도 신호는 매도 타점은 없어요. 매도 타점은 각자 매수 가격하고 투자 성향에 따라 매도 신호를 정해서 매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5일선, 5주선, 21선, 20주선 이탈하면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긴 거는 중기 투자자가 되는 거고 짧은 거는 단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단기 매매. 그래서 예를 들어 상승하던 주가가 고점을 만들고 하락해요. 그러면 하락했을 때 그냥 파는 게 아니고 5일선 이탈하면 딱 매도 신호라고 생각하고 파는 겁니다. 근데 반등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또 상승하던 주가가 이탈했는데 나는 이번에는 5일선이 아니고 21선으로 할래요. 그래서 21선 이탈했을 때 팔면 예, 주가가 하락하면 좋은데 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신호는 정해진다. 뭐 이 세 가지 매수 타점, 손절선, 매도 신호, 예, 기술적 의미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